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제가 가볍게 얘기한다고 해놓고 또 흥분할지 모르겠는데 가볍게 진짜로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전문 채널은 아닌데 무슨 영화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트랜서핑 그리고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트랜서핑이나 또 관련된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영화를 몇 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몇몇 영화들은 처음 듣는 영화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고 트랜서핑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다시 보시면 좀 더 흥미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를 얻으실 겁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13층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3층이라는 제목의 영화는요, 1999년에 개봉을 했고요. 간단하게 소개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잠에서 깨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논 퓰러는 무언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동료 더글라스 호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급히 메모를 남기고 술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하논은 그날 밤 살해당하고 그의 동료 더글라스가 의심을... 안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음 영화, 네이버 영화 이런 데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영화 보실 거니까 이거 읽어보니까 별로 생생하게 전달을 안 하네요. 이 13층이란 영화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트랜서핑 관점에서요. 이게 이 매트릭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영화인데, 매트릭스는 상당히 유명세를 탄 반면에 13층은 잘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성격의 영화인데요. 제가 볼 땐 매트릭스가 좀 그 볼거리가 많았다면 13층은 생각할 거리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현실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짜 현실인가?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실이란 무엇이냐, 진짜 현실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가상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현실은 무엇이냐, 또 더불어서 그럼 나는 누구이냐, 나는 진짜 나냐, 꿈속의 나는 진짜 나냐, 지금 현실의 내가 진짜 나냐, 지금의 현실은 진짜 현실이냐, 제가 헷갈려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트랜서핑 개념에서 가능태 공간 그리고 현실, 이러한 개념, 그리고 트랜서핑 2.0이라고 하는 타프티 책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마네킹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이동을 하잖아요. 다양한 시나리오 장면에, 다양한 영화 시나리오 장면에 있는 마네킹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동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트랜서핑 관점에서. 그 다음 영화는요,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영화죠. 네, 모르면 관점. 네, 1999년 개봉을 했고요. 여전히 지금 봐도 손색이 없죠. 매트릭스는 1편, 2편, 3편까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3편은 별로, 2편까지는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트릭스에서 트랜서핑의 어떤 개념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아주 전형적으로 잘 드러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가능태 공간, 그리고 펜듈럼, 가능태 공간과 펜듈럼에 사로잡힌 좀비들,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걸 찾아본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 영화 안에서 트랜서핑의 사상이 구현이 됐나. 물론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요, 이것도 모르면 수상한 거장의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2014년에 개봉을 했죠. 인터스텔라가 3D 영화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3D로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를 2번 봤나 3번 봤나, 정말 이건 극장용 영화입니다, 그죠? 집에서 봐도 재밌겠지만 스토리가 좋으니까. 근데 영화관에서 3D로 보면 장관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요, 인터스텔라가 내용이 좀 복잡하잖아요, 처음 보면.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기도 역시 가능태 공간이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요, 주인공 여자의 아버지가 우주 공간에 5차원 공간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5차원 공간 막 이렇게 도서관처럼 막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5차원 공간 안에 여기서 막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여기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 우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이로 이렇게 넘겨봤더니 이 딸아이의 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 봤더니 딸아이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드렸더니 딸아이의 방 안에 있는 책장에 책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영화 전반부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그 유령이 아니라 5차원 공간에 있는 아버지가, 미래에 있는 아버지가 보낸 신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것이 이제 이 아버지가 요 안에 갇혀 있는 요 장면, 여기서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태 공간, 무수한 정보가 집합되어 있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무수한 정보가 집합되어 있는 공간, 이것을 가능태 공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재미로 보시면 트랜서핑에서 활자로만 보다가 이렇게 시각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를 제작한 크리스토퍼 놀란과 바딤 젤란드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요, 이거 역시도 모르면 간첩, 인셉션이죠. 2010년에 나온 영화고요. 이 두 감독 모두 놀란, 정말 사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기발한 감독, 거장의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셉션에서 우리가 보시면 꿈 안에서 또 꿈 안으로, 또 꿈 안으로, 그리고 다시 꿈으로 나오고 뭐 이런 스토리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인셉션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꿈과 생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또 찾을 수가 있죠. 꿈은 생시고 생시는 꿈이다. 이게 타프티 책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재밌고요. 특별히 재밌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재밌게 봤던 것은 그 초반부에 이 주인공이 이 디카프리오 아닙니까? 디카프리오가 어느 여자 대학원생을 데리고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꿈속의 어떤 다리 위에서 이 어떤 거울을 만나는데, 이 거울의 앞을 서서 이 거울을 이중거울을 만듭니다. 이중거울을 만드니까 무수한 본인의 형상들이 쭉 앞뒤로 펼쳐지죠. 길이 나오죠, 길이. 이중거울을 만드니까 길이 펼쳐지잖아요. 다리 길이 끝없이. 그리고 나서 이 거울을 툭 손으로 치니까 거울이 사라지면서 실제 길이 형성이 되죠. 물리적인, 꿈에서 이 물리적인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 장면, 여기서 우리는 이중 거울의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 보여주는 이중 거울, 그리고 거울의 반영, 물질에 반영된 세계, 이런 관점으로 또 보시면 재밌습니다. 물론 트랜서핑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장면은 아니겠지만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상이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꿈은 생시고 생시는 꿈이다. 과연 지금은 꿈이냐 현실이냐? 과연 현실이란 무엇이냐? 과연 이것이,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꿈이라면, 그럼 나는 이 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통제권을 가지고 이 꿈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인셉션을 또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건 1998년도에 개봉한 트루먼 쇼라고 있어요. 트루먼 쇼. 짐 캐리가 등장하는 영화죠. 이 트루먼 쇼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이 펜듈럼의 개념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전에 이 영화 개봉했을 때는 뭐 트랜서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없었겠는데, 펜듈럼이라는 개념으로 트루먼 쇼를 보시면 어떤 관점에서 보실 수 있냐면, 이 짐 캐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있잖아요. 본인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일상, 그것이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얘가 잠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잠들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실제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타프티에서 말하는 시나리오와 마네킹, 꼭두각시의 개념, 여기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런 관점 포인트를 가지고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가능태 개념, 펜듈럼의 개념 등등이 좀 더 다시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많은 영화들이 더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사실상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화를 살고 있어요. 이 트랜서핑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도 하나의 영화의 시나리오다. 그리고 내 주변에 둘러싸는 사람들 하나의 등장인물들이다. 나 역시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잖아요. 영화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게 트랜서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나리오와 투쟁을 하죠.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선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등장인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깨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우라는 걸 알고 배우의 역할을 해주면서 나의 길을 가는 거죠. 트랜서핑은 이 무수한 시나리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골라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타프티 시리즈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가능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나리오 안에 이 등장인물들은 펜듈럼의 지지자들, 꼭두각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영화의 한 편의 시나리오다. 거대한 영화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한 편의 시나리오에 나는 지금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투쟁하고 싸워봐야 그 시나리오 안에서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시나리오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 시나리오에서 빨리 깨어나서 이것이 위로 내려다 보십시오. 이 많은 시나리오들 중에 내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배역을 하고 있었구나. 역할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배역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아니지. 깨어나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장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서 있던 마네킹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마네킹이 활성화돼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머진 좀비.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현실이, 주어진 현실이 작동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다. 여기에 끌려가지 말자.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러나 저항하고 싸우지 않죠. 시나리오의 배역처럼 활동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울려서 있지만 이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시나리오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시나리오로. 이것이 깨어있다는 거고 이것이 트랜서퍼라는 것이 개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영화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나리오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나리오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시나리오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찢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고쳐버리고 싶어서 아둥바둥하고 가슴 졸이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 역시 다 시나리오 안에서 여러분들은 펜듈럼이라는 시나리오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헛수고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시나리오 안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화 많이 즐기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